성탄절 연휴에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폭탄 또는 폭풍우, 강풍과 한파가 한꺼번에 덮치는 기상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독감이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다음이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가 11월에 전달보다 7.7% 급락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세금 보고 기록이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연방 하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 눈폭탄 또는 폭풍우, 강풍으로 영하권으로 급락하는 혹한 한파가 한꺼번에 덮치고 있어 이번이 33년 만에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성탄절 연휴가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눈폭탄과 시베리아 한파 중심에서는 비켜가겠지만 폭우와 영하의 날씨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빙판길이 예상돼 교통사고와 정전사태, 항공편 결항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 눈폭탄 또는 폭풍우, 강풍과 시베리아 한파가 한꺼번에 덮치는 기상특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위쪽 지역과 시카고와 미시건, 오하이오 일원, 멀리는 워싱턴 DC까지 1000마일에 달하는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령돼 5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늘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 1000마일이나 되는 광범위한 지역에 눈폭탄 또는 폭풍우가 쏟아지고 시속 40에서 50마일의 강풍이 몰아치며 최저기온이 영하로 급락하는 혹한 한파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은 눈폭탄과 시베리아 한파 중심에서는 비켜가겠지만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랫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기온이 급강해 한파 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아침 10시에는 50도대의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비가 그치고 강풍이 몰아치면서 오후에는 화씨 20도, 섭씨로 영하 4도로 떨어지고 저녁 7시에는 화씨 0도,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성탄 이브인 토요일에도 20도대 중반으로 영하의 추위가 지속되고 강풍에 따른 체감 온도는 화씨 10도, 섭씨 영하 12도의 강추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워싱턴 일원의 주요 도로들이 빙판길을 잃어 성탄 연휴 여행길에 발목을 잡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양산해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풍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켜 혹한에 전기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그 북쪽 지역은 콜로라도부터 대평원, 시카고 일원, 그레이트 레이크, 오하이오 밸리 지역 등의 눈폭탄과 초강풍, 시베리아 한파가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대 12인치의 폭설이 눈폭탄으로 덮치고 최저기온은 화씨로도 영하 30도, 섭씨로는 영하 34도까지 급강하되 시베리아 혹한 한파 속에 몰아넣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 등 이 지역 공항에서는 성탄절 연휴 여행 시즌에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거나 연발착하는 항공 대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도 이례적인 혹한의 강추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을 보면 텍사스 휴스턴은 화씨 2도, 섭씨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 텍사스 달라스는 화씨 영하 7도, 섭씨 영하 21도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으로의 성탄절 연휴 여행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보대로 눈폭풍 또는 폭풍우, 강풍과 혹한이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덮치면 1989년 이래 33년 만에 가장 혹독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성탄절을 맞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3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되는 트리플데믹에서 독감이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다음이 RSV라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트리플데믹은 11월 말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12월 들어 다소 수그러들고 있으나 어린이들과 노년층 입원자들이 폭증하고 있어 3가지 백신 접종이 절실한 것으로 CDC는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월 중순부터 독감과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되는 트리플데믹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트리플데믹은 11월 말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12월 들어서는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트리플데믹 중에서 올 겨울철에는 독감이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10월 15일과 비교해 11월 10일에는 400%나 급증했고 11월 25일에는 그보다 2배인 약 80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12월 3일 현재는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독감 환자들이 10월 중순에 비해 516%나 급증한 수준이어서 아직도 무섭게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는 11월 10일에 10월 중순에 비해 50% 증가했다가 12월 3일 현재는 32% 증가로 소폭 둔화됐습니다. 이 두 가지 계절성 바이러스에 밀려서인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세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11월 10일에 10월 중순에 비해 10% 늘어났고 12월 3일에는 16% 증가한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급증세는 모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DC는 어린이들과 노년층의 경우 트리플 데믹에서 2가지 이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3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 독감 백신이 기승을 부리는 A형 독감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해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CDC는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코비드 백신을 지난해 1월과 2월에 맞아 1년이나 지나고 있기 때문에 새 오미크론 부스터 백신을 접종해 주길 CDC는 부모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RSV 감염을 막기 위해선 폐렴 구균을 막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외유에 나서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침략을 패퇴시키기 위한 미국의 중단 없는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얼마가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처음으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스템과 정밀 유도탄 등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10개월 만에 처음 외유에 나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해 따뜻한 환영을 받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온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의 조야는 그의 용기와 지도력, 전투지휘 능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전폭 지원을 다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 정상회담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회견, 상하원 합동회의 특별연설 등을 통해 푸틴의 야욕을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다짐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전폭 지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침략이 반드시 패퇴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얼마가 걸리더라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에 맞춰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서 피해왔던 첨단 무기들을 처음으로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미사일과 이란제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JDAM 초정밀 유도탄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미국은 18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에서 국방부에서 10억 달러어치의 비축 무기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과 JDAM 초정밀 유도탄을 제공하고 다른 부서에서 8억 달러를 출연해 독일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첨단 무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스템은 현재 해외에서 가동 중인 장비들을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킬 것으로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최종 확정한 2023 회계년도 연간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경제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450억 달러를 결정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총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1,000억 달러로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적으로 끝내기를 원하고 있다며 협상을 통한 종전을 선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가 11월에 전달보다 7.7%나 급락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집값은 급락세를 모면하고 있으나 지난해보다 고작 3.5% 오른 수준으로 그간의 상승분을 날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의 주택시장이 급락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21일 발표한 미국 내 주택 판매는 11월에 연율로 409만 채로 전달보다 7.7%나 급락했습니다. 이 협회는 417만 채가 거래됐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측보다 더 저조한 판매를 기록한 겁니다. 이로써 미국 내 주택 판매는 올 1월 1일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주택 판매는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35.4%나 줄어든 겁니다. 연이을 주택 판매 409만 채는 대불경기로 차압 사태를 겪었던 2010년 11월 이래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최근 5주 연속 하락해 30년 고정의 경우 6.34%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 1월에 비하면 여전히 2배나 높은 수준이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발길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고정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9월에 7%를 넘어 정점을 찍은 후에 5주 연속 1포인트는 하락했으나 올 1월 3.1%에 비하면 아직도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2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재용자는 80% 이상 급감하고 새집 사기를 위한 모기지 신청도 감소해 전반적인 주택 판매 급락과 집값 하락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의 급락으로 집값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판매 가격은 37만 700달러로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만 중위 주택가격 37만여 달러는 1년 전에 비하면 3.5% 오른 수준이지만 20-30% 급등했던 지난해 상승분을 거의 다 날리고 있습니다. 11월 주택 판매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판매가 급감한 지역은 서부 지역으로 전년에 비해 46%나 급락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인 고가의 주택들의 판매도 전년보다 41%나 감소했습니다. 첫 집을 산 사람들의 비율은 28%로 이들은 모기지 이자율 급등에 덜 영향을 받고 있어 그나마 주택시장 붕괴를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세금 보고 기록이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연방 하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첫 3년 동안에는 연방 소득세를 113만 달러나 납부했으나 퇴임한 2020년에는 사업상 손실을 보고해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하기를 거부해오다가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연방 하원에 의해 그의 재임 중 세금 보고 내역이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가 IRS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트럼프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첫 3년 동안은 113만 달러를 연방 소득세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퇴임한 해인 2020년에는 한 푼도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1290만 달러의 사업 손실을 보고해 단 750달러의 연방 소득세를 낸 바 있습니다. 2018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AGI 조정소득으로 2430만 달러를 벌었다고 신고해 100만 달러를 연방 소득세로 냈습니다. 이때 소득 대부분은 골프장과 호텔 등 부동산 자산을 거래하거나 투자 이익금으로 받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2019년에는 440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 13만 3,445달러를 연방 소득세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비해 2020년에는 480만 달러의 사업 손실을 보고해 연방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금 보고 기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생을 수익 배당금이 생겼을 때 적은 세금을 내고 사업상 손실을 신고해 세금을 탕감받는 관행을 보여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세금 보고 기록은 비교적 투명할 수밖에 없어 그 이전의 세금 보고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란을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2배 이상인 9,500만 달러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러시아 측으로부터 받아 러시아 마피아와의 불법 거래 의혹을 샀으며 다른 상고래 또한 수상한 대목이 자주 발견돼 세금 보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무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미 정치사상 유일하게 대선 후보와 대통령으로서도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해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